반갑습니다. 영원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UI 3부 시간이죠. UI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조금 속도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태 이제 여기까지 했었죠. 그죠? 여기까지. 예.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여기 백태 기간 설정 텍스트 요 부분 남았어요. 그죠? 이 창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 버튼들 나머지 요 버튼들 설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백대기가 이 라벨 그냥 글자는 q 라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공백으로 위치를 다 맞춰 놓은 거예요 제가 요렇게. 여기에서 인제 이 보시면 백태기간 설정이 있고 가운데 물결 표시 있고 그 앞뒤로 이제 데이트 위젯 그 날짜 위젯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 사이를 요렇게 공백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아니면 요걸 두 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또 위치를 지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공백으로 맞춰서 요렇게 되는 거고, 설정 시간도 요렇게 공백이 있고 요 에디터 라인 에디터 두 개 있고 그 사이도 종료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를 표현값 틱스도 100만 사이에 요 사이를 공백으로 요렇게 맞춰 둔 겁니다. 요런 형태로 SST 탭에 넣을 거고요. 고렇게 하면 되고 라벨은. 그리고 날짜가 이제 설정해서 고정일 때가 있고 요 날짜가 고정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일 때는 그 고정 날짜 읽어 와 가지고 요렇게 q 데이트라고 입력하면 날짜가 고정돼요. 그리고 add date라고 입력하면 이제 그 날짜만큼 마이너스 돼서 요렇게 마이너스 값을 입력해야 되니까 그 날짜 이전 값이 표시되는 거예요, 기본 설정에. 그리고 데이트 두 번째 거는 그냥 데이트 만들면 오늘 날짜, 마지막 날짜로 되고, 또 요것도 다르게 조정하는 방법이 금요일로 설정한 부분도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이제 타임프레임 초봉인지 분봉에 따라서 혹은 선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요렇게 요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은. 고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라인 에디터들 그 요 라인 에디터죠. 요 라인 에디터 4 개, 요 4 개가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라인 에디터 만들 때 위에서 요 설정은 스타트 타임으로 요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20, 30 요 부분도 이제 그 어디서 아까 그 창 변경할 때 요 숫자도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계약 단위이기 때문에 20 으로 해 놓으면 안 되고 1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아마 창 변경할 때 있었을 거예요. 창 변경을 다시 가 보면 봅시다. 메인 메뉴. 메인 메뉴에서 버튼을 누를 때 요게 실행되죠. 그죠? 여기 보면 창 변경할 때 그죠? 요렇게 바뀌잖아요, 배팅 금액. 요 부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네요. 그죠? 그래서 창 변경할 때 여기 배팅 금액을 1로 바꿔요. 그죠? 1일 때 20 으로 바꾸고 20일 때 1로 바꿔요. 그러니까 킴 증권일 때만 20 으로 바뀌는 거고 아닐 때는 1로 바뀌는 거죠. 그죠? 버튼 3일 때도 업비트일 때는 1 0 0만 단위고 바이낸스일 때는 USDT로 글자도 바꿔요, 요렇게. 그죠? 여기도 100만 에서 배팅이 계약으로 바뀌는 거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숫자를 요렇게 바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여섯 번째 탭, 여섯 번째 탭에는 이제 요거 설정에서도 보면 여기 1 0 0만 원 USDT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 설정을 바이낸스 선물이 아니고 업비트로 해 버리면 이렇게 1 0 0만 원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죠? 여기도 해외 선물로 해 버리면 이렇게 계약수로 바뀌는 게 볼 수 있죠. 그 부분이 요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설정 바꿀 때 바뀌는 부분. 설정을 저장할 때 또 이 부분이 있겠죠. 그죠?
고겁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그런 다음에 이 리스트도 요렇게 넣어 둡니다. 요렇게. 요 리스트도. 데이 리스트라고 이게 또 왜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 뒀냐면 이 데이 리스트 요거는 여기에서는 없어져요. 그죠? 전략 편집기에서만 기간 설정이 있고 최적화 편집기에서는 이 학습 검증 확인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요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버튼을 누를 때는 요 리스트를 set visible false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리스트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죠? 요 글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걸 넣어 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 편집기부터 상세 기록까지 요 버튼들 전부 다. 그죠? 요 백테스트 요 버튼은 아니에요. 요 3개 버튼은. 아까 요거 3개는 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2 부에서. 지금 3 부니까 요 버튼들, 녹색 버튼들. 그죠? 녹색 버튼들 설정이 여기에 쭉 있어요. 박스는 여전히 SS 탭이고 클릭했을 때 쭉쭉쭉 실행되는 것들, 그리고 컬러 정해 주고 단축키. 컬러도 보면 처음에 요거 전략 편집기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5 번이고 다른 건 4 번이에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요렇게 바뀝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누를 때마다 보면 보여질 거 보여지고 안 보여질 거 없애고 뭐 요 글자 같은 것도 바꾸고 요것도 이제 전진 분석은 또 날짜가 있고 요렇게 돼요. 그죠? 요렇게 바뀌는 것들.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이제 전부 어떻게 했냐면 이 함수들로 다 연결이 돼 있고 함수가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보면 뭐 위치 바꿔야 될 거 바꿔 주고요. 그리고 보여줄 거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리스트로 많이 만들어 놨던 것들 있잖아요. 그중에 없애야 될 리스트 쭉 만들고 또 보여줘야 될 거 요렇게 다시 보여지게 하고 그다음에 버튼 텍스트를 또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요렇게 로딩. 예. 왜 그러냐면 단축키가 여기에서 보면 로딩하고 저장이 있는데 그죠? 변수 로딩하고 여기 바뀌어요. 로딩하고 저장. 어 매수 전략으로 저장이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죠? 매수 전략 저장이 요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죠? 그래도 범위 편집기도 보면 요렇게 있다가 원래 요렇게 최적화 변수 로딩 저장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여기는 원래 갈로 F 단축키를 표시하지만 범위 편집기에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 텍스트를 바꿔주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 라벨도 이렇게 전부 안 보이게 하고 요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요렇게 많아요. 이 버튼들마다 다 있어야겠죠. 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저도 할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분류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다 해 놓고 나니까 이렇게 간단한데 그죠? 다 해 놓고 나니까 이렇게 간단한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어떻게 어떨 때 숨기고 어떨 때 표시되는지 그리고 또 이 상세 기록은 여기 상태에서 상세 기록을 누르면 여기가 유지되잖아요. 그죠? 여기 상태에서도 요걸 누르면 여기는 유지돼요. 오른쪽 부분은. 여기만 바뀌도록 해야 돼요. 그것도 다 구분해야 되고 로고 창도 마찬가지. 요렇게 로고를 찍으면 여기는 유지돼요. 여기도 로고를 찍으면 여기 유지되고 요런 거 버튼 하나 여기를 버튼이 총 10 개죠. 10 개를 다 리스트나 어떤 걸로 다 묶거나 해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해야 되고 위치도 이렇게 같은 버튼이 움직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움직이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부분들이 여기에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죠? 여기에. 이 버튼들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버튼들에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최적화 매수 전략 로딩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로딩한 것처럼 똑같은데
일반 매수 전략 로딩한 것처럼 똑같은데 이제 이 DB 테이블 이름만 틀려요. 그죠? 일반 전략은 옵티 없이 그냥 바이 아니면 매도는 셀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죠? 요 이름만 틀리고 다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만드는 것만 보면 되겠죠. 그죠? 콤보 박스 라인 에디터 버튼 2개. 자, 요게 이제 요거예요. 최적화 편집기에서 콤보 박스 2개. 버튼 2개. 라인 에디터 콤보 박스 하나, 라인 에디터 하나, 버튼 2개. 콤보 박스 하나, 라인 에디터 하나, 버튼 2개. 요렇게 돼요. 요 부분이. 그죠? 그래서 저장 로딩 매수 저장 로딩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요거는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거랑 이거는 원래 전략 편집기에 있던 이거랑 이거예요. 요거. 요거 2개예요. 그게 이제 최저가 편집기에 있으면 요렇게 2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는 요 버튼에서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서 요렇게 해서 요거까지 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요 8개. 그게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저장이나 뭐 로딩이나 저장 그리고 변수 범위 로딩이나 저장은 테이블만 다르고 함수들은 동작하는 원리는 같겠죠. 그죠?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밑에 이제 요 글자들 최적 편집기에 있는 이 글자들 학습 기간하고 콤보박스 3개 라벨 하나 콤보박스 2개에 버튼 2개 그리고 요 글자 요 글자는 원래 요 밑에 2개 2줄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글자만 있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요거예요. 쭉까지 확인한다. 그게 자 요거 요렇게 봅시다. 일반은 학습 기간, 검증형 테스트는 확인 기간까지 선택한다. 최적화 학습 기간, 검증 기간, 확인 기간, 그죠? 그리고 최적화 실행 횟수, 기준값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콤보 박스 3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콤보 박스 2개에다가 버튼 2개, 그죠? 기준값 오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도 리스트로 묶어주고요. 맨 처음에는 안 보이도록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버튼 클릭을 설명을 해보면 버튼 클릭은 2개네요. 그죠? 기준값 설정 창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기준값을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죠? 이 기준값 내에 포함이 안 될 경우 마진 그 기준 최적화한 기준값이 0으로 바뀝니다. 이게 안 되면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죠? 일반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옵트나는 이런 형태, 옵트나 설정들 대시보드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여는 게 이제 요거랑 요거 부분, 요거는 그냥 안 보이면 여는 거고요. 옵트나 버튼은 이제 옵트나 안 보이면 열고 보이면 닫는데 옵트나 열 때는 이제 옵트나 고정 변수가 있고 설정에 옵트나 실행 횟수도 있고 옵트나 자동 스탑일 때도 있고 옵트나 샘플러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읽어와서 이렇게 텍스트 에디터나 콤보 박스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설정값 읽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누르면 여기에 이 값들 그 자동 탐색 사용하기 이것도 이렇게 이 선택이 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샘플러 종류들 그리고 요 값까지 이것도 이제 설정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 검증, 최적화 이 버튼들 그죠? 지금은 요거 해서 요 버튼들까지 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적화 편집기 요 텍스트들이랑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요 버튼 6개 그게 이제 요거예요. 교차 검증, 그리드, 교차 검증, 그리드, 베이지안 이렇게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그리드 최적화용이에요. 그리드 최적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옅은 보라색은 이제 이게 빨간색이 옅은 빨간색, 옅은 보라색이라 할게요. 옅은 보라색은 전부 옵투나예요. 옵투나. 옵투나도 베이지안 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교차 검증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리드도 일반 그리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그리드 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교차 검증할 수 있고 요거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요렇게 버튼들 돼 있고 버튼들 이제 명령은 같은데 커맨드만 다르죠. 그죠? 커맨드에 따라서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만 보면 되겠죠. 스타트. 어차피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백네임에 따라서 여기 보면 요런 형태로 다 프로세스가 다르게 로딩 되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하나만 보면 돼요. 백네임에 따라서 이 백네임에 따라서 이 백네임을 넣는데 최적화는 다 옵티마이즈로 해가지고 이 백네임에 따라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 옵티마이즈가 백네임에 따라서 실행하는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 추적을 할 때 이 UI에 있는 프로세스 명칭을 다 다르게 해놨어요. 이런 형태로 OV, OV, OVC 이런 형태로 돼놨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종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옵티마이저 하나로 실행이 되지만.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자,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그래서 중 백트 엔진이 실행 중일 때 실행 안 하는 거, 그리고 똑같이 엔진 구동 중일 때 리턴, 구동되지 않았을 때 또 리턴, 그리고 시프트, 알트, 오버 컨트롤, 뭐 이게 갈로가 어떻게 되냐? 갈로가 이렇게 요래 묶여 있고 요래 묶여 있고 시프트가 아니고 알트도 아니고 컨트롤일 때 그죠? 요게 이제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제 백트 엔진 창이 열려요. 그 용도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백트 엔진을 이렇게 시작했었잖아요. 시작하고 만약에 이걸 닫았을 경우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창을 띄우려면 지금은 이제 백트 엔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를 때마다 이게 뜨는데 그냥 누르면 백테스트가 실행돼요. 그럴 때 다시 백트 엔진 창을 띄우려면 요렇게 하고 시작을 누르면 백트 엔진을 다시 로딩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해라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렇게 누르면 백트 엔진 창이 다시 뜹니다. 그 용도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시프트나 알트가 안 눌러져 있고 컨트롤 키만 눌렀을 때 요 창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트 캔슬 중일 때 리턴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이 에디터에 있는 최적화 요 에디터에 있는 요 값들 쭉 불러오는 거예요. 쭉 불러오는 게 요 부분 쭉 불러와요. 옵트나 설정까지 쭉 불러옵니다. 옵트나가 기든 아니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추가로 더 있어요. 자, 최적화를 할 때 랜덤 옵티라고 해서 최적화 값을 최저가 범위 내에서 랜덤으로 불러오는 게 있고 그리고 최저가를 매수 전략만 최적화할 수도 있고 매도 전략만 최적화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컨트롤을 안 눌러져 있고 알트만 누르고 하면 랜덤이에요. 그리고 컨트롤이 안 눌러져 있고 시프트만 누르면 매수만 하고 그리고 컨트롤과 알트를 같이 뭐 어 컨트롤과 알트를 같이 누르면 매도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나요? 맞네요. 컨트롤 시프트네. 예. 요거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컨트롤 안 누르고 알트만 누르면 랜덤이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매수만, 컨트롤 알트를 동시에 누르면 매도만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설명에도 돼 있죠. 누르면 여기 보면 알트와 함께 누르면 모든 변수의 최저값을 랜덤 변경하여 시작한다. 컨트롤 시프트와 함께 누르면 매수 변수만, 컨트롤 알트와 함께 누르면 매도 변수만. 그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변수의 값이 true 또는 false로 정해져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교차 검증 VC나 뭐 올이 아닐 경우 학습 기간은 검증 기간의 배수를 하십시오. 요 배수를 확인하는 거고요. 공백일 때 패스, 콤보 박스 선택 안 됐을 때 패스,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 값이 콤보 박스에 선택 안 됐을 때 패스. 그리고 백태큐 초기화하고 엔진에 최적화할 거라고 보내고요. 백태큐에 큐 아닌 데이터들 넣어두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프로세서화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겁니다. 그죠? 실행할 때마다 이제 백태 네임을 같이 이렇게 다르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로고 창으로 바뀌면서 백태 프로그레스 바 0으로 바꾸고 백태 중이라고 아이콘 변경용 변수 true로 만들어주고 백태 최적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버튼이 그게 요거예요. 교차 검증. 똑같아요. 검증도 똑같을 거고, 그죠? 요 값만 다르겠죠, 그죠? 값만 다르고 똑같은 함수로 연결되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매도 전략 요 부분이 이제 요거죠, 요거. 요 부분. 여기도 요 버튼은 여기에 있던 거라서 요 네 개의 오브젝트만 있으면 되겠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콤보 박스 라인 에디터 푸시 버튼 2개. 그런 다음에 이제 라벨, q 라벨의 옵티 텍스트가 뭐냐면 요거죠, 요거. 요 최적화 설명 부분. 그게 여기 찍히는 거고, 폰트는 13개. 여기는 폰트 14였어요. 그죠? 요거는 폰트 13, 요거는 폰트 12예요. 그래서 다 달라요, 폰트가. 그렇게 되고 예제 버튼, 여기에 예제 버튼. 예제 버튼은 뭐 간단할 거예요. 예제 버튼은 간단하게 텍스트 하나 불러오는 거겠죠. 예제 버튼도 복잡하네요. 자, 예제 버튼이 왜 복잡하냐? 자, 최저가 편집께서 예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금 바이롱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여기 선물로 바꿔서 그래요. 선물로 바꾸니까 이게 바이롱 선물용 예제가 나와요. 그죠? 만약에 이제 이걸 주식으로 바꿔 볼게요. 주식으로 바꾸면 예제 버튼을 누를 때 주식이 나와요. 그죠? 주식용.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도 또 다르겠죠. 그죠? 바이낸스 선물인지 업비트인지 따라서. 그래서 그 구분하는 게 이거예요. 쭉 구분하는 거. 복잡하지만 그 구분하는 용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로딩이나 저장은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오브젝트만 틀리고 DB 네임만 틀린 거예요. 그 부분은 설명 안 할게요. 뭐 보시면 가서 보시면 똑같아요. 요렇게. 그죠? 요런 형태로 컬럼명만 틀리고 오브젝트 이름만 틀리고 위젯 이름만 요렇게 틀린 거니까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매도 전략까지 저장 요 부분 요렇게 되고 요것도 이제 전부 다 묶어서 옵티mal 최저가 편집기용 리스트라고 이렇게 쭉 넣어 두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펄스 상태로 되고 그다음에 또 있죠, 또 있죠. 또 이제 테스트 편집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여기에도 똑같은 버튼이고 여기도 똑같은 버튼인데 실제로는 다른 버튼이에요. 왜 그러냐면 테스트 편집기에는 최저가 테스트가 실행돼야 되니까. 그죠? 최저가 편집기에는 최저가가 실행돼야 되고 전진 분석은 또 전진 분석이 실행돼야 되니까 버튼은 같아도 달라요. 다른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스타트가 다르죠. 스톡 업디 스타트고 위에는 같네요. 같은 걸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제 최적화
최저가 테스트는 같은 옵티마이저로 시작돼요. 여기도 가서 보면 똑같이 이 아까 봤던 이 옵티마이저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T까지 요 T까지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또 별도로 옵티 테스트에 요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주고 처음에는 안 보이게. 마찬가지 이제 전진 분석도 버튼은 같은데 전진 분석에 넣어 놓고 요 전진 분석은 이제 다르겠죠. 전진 분석은. 다른데 이제 과정은 같고 과정은 같아요. 과정은 같은데 전진 분석은 이제 랜덤만 있고 매수 매도만 해서는 전진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랜덤만 있고 이 함수만 틀려요. 그죠? 요렇게. 함수만 타겟의 프로세스의 타겟의 함수 클래스만 이렇게 다릅니다. 그 과정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패스. 그렇게 해서 전진 분석 리스트도 넣어 두고요. 교차 검증도 자 여기 GA 요렇게 저 여기까지 요렇게 요거 다 했고 그다음 GA 여기도 이제 버튼이 다르죠 여기는. 그죠? 여기까지는 같다가 GA는 요렇게 GA는 독립적인 거라 GA랑 조건 편집기 요거는 다 독립적으로 돼 있어요. 그죠? 요거랑 무관해요. 그래서 GA도 요렇게 돼 있고 지금 GA 요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GA는 버튼 똑같이 돼 있고 어 다르게 연결돼 있고 여기 이제 그 밑에 최저가 변수 이제 변수 편집기죠 여기는. 변수 편집기에 최저가 변수를 예제어 클릭해 보면 요렇게 원래 이제 기본 전략을 변수를 셀프 바스로 바꾸기 위해서 이 숫자 부분을 요렇게 큰 걸로 변수로 바꿔요. 그죠? 그런 다음에 최저가 변수 매수선을 놓으면 매수선으로 어이 아 잘못했네요. 예제를 요렇게 바꿔서 여기에 넣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넣고 이렇게 누르면 이 변수가 숫자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매수 우선으로 하면 매수부터 바뀌고 매도 우선으로 하면 매도부터 바뀌어요. 어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수정하고 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수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거는 설명이고 설명일 뿐이고 실제로 코드는 뭐 이런 상태에서 할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셀프 파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렇게 된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숫자가 1 번부터 되죠. 원래 1 번부터 돼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누르면 거꾸로 되고 요거예요.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된 거고요. 그죠? 만약에 키값 재정렬은 키가 이제 뭐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 뭐 요게 8 번, 요게 7 번 요럴 때 다시 누르면 다시 순서대로 바뀌어요. 다시 5 번, 4 번으로 바꿔 놓고 키값 재정렬하면 다시 4 번, 5 번으로 바뀌죠, 순서대로. 고게 요거고요. 그래서 고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요 부분들이. 그래서 보면 음 여기를 보면 요렇게 텍스트 가져와 가지고 get opti path to GA path로 그러니까 최적화 변수를 GA 변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클리어하고 다시 넣고 반대로 GA를 opti로 바꾸는 건 바로 밑에 있죠. 그죠? 요렇게 요것도 가서 보면 이거는 opti를 GA로 바꾸는 건데 텍스트 가져와 가지고 어 셀프 바스를 바스 언더바로 바꾼 다음에 별도로 이제 바스라는 걸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일단 셀프 바스를 바스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를 컴파일 exe 하면 이 바스의 형태가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바스 가지고 포문을 돌면서 바스를 가지고 바스의 렌을 레인지만큼 해서 포문을 돌면서
바스 텍스트를 맨 처음에 이제 공백으로 잡아 놨잖아요. 그죠? 바스 텍스트는 셀프 바스 i 이퀄 이렇게 만들고 바스 i의 제로를 스타트 요렇게 요거 원래 이제 스타트 라스트 갭 요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 그래서 하이는 바스 i고 커런트는 바스 스타트고 바스 스타트랑 바스 라스트랑 같으면 바스 텍스트에 요런 형태로 추가를 하는 거고요.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그러니까 원래 여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GA 바스 텍스트를. 그죠? 현재 공백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맨 처음에 GA 바스 텍스트 앞전 거 플러스에서 셀프 바스 이꼴 요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스 텍스트 넣고 바스 커런트 넣고 바스 커런트 넣고 바꾸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같을 경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다를 경우 이제 스타트가 작고 라스트가 크고 그러니까 올림 차순일 때는 라스트와 같거나 작을 때까지 바스 텍스트에 바스 커런트를 계속 넣는 거예요. 바스 커런트를. 바스 커런트를 계속 넣는데 한번 바뀔 때마다 바스 캡만큼 더해가지고 바스 캡이 0보다 작을 때는 라운드 2 하고 그죠? 0. 몇 단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꺽쇠 닫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스 하이 넣고.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라스트 갭으로 되어 있는 걸 스타트부터 라스트까지 쭉 나열해서 넣고 갭은 빼고 바스 하이 값, 최저값만 요렇게 추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 개념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역순일 때는 반대로 하는 거. 고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바스를 셀프 바스로 바꿔 주고. 그러니까 셀프 바스로 했을 경우는 여기에는 이제 셀프 바스를 선언할 수 없어요. 셀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 바스를 바스로 일단 바꿨다가 EXE 적용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다시 마지막에 셀프 바스 언더바를 바스 언더바를 셀프 바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줄바꿈 기호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텍스트에서 마지막 하나 빼고 리턴하는 거예요. 마지막 줄바꿈 기호를 안 넘기기 위해서. 그게 요거고. 그다음에 바스를 옵티로 바꾸는 것도 이제 반대로 돼요. 그죠? 여기는 리스트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이 값은 마지막 걸 거고 갭 이제 요거는 이제 한 개일 때는 갭은 0이에요. 한 개가 아닐 때는 갭을 이렇게 1번에서 0번을 빼면 갭이 되겠죠. 그죠? 하이는 1번 값일 거고 이 그러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 제 예제를 갖고 오면 왜 있냐? 범위 편집기. 자, 여기는 최초값, 마지막값, 갭, 그리고 최저값. 여기는 쭉 나열해서 최저값. 요렇게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 하나, 0번은 하나의 리스트고, 1번은 최저값이에요. 그래서 1번을 가져오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갭이 플로이트일 때는 라운드하고, 그게 아닐 때는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는 i에 0에 넣고 end는 i 0에 마이너스 1에 넣어 놓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값이. 그래서 값을 다시 바꿀 때 바스 숫자 넣고 스타트 엔드 갭 하이 요렇게 정리하고 마지막에 바스를 다시 셀프 바스로 바꾸고 마지막 줄바꿈 기호 빼고 리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됐죠? 그게 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리고 키값 재설정은 요렇게 텍스트 가져와서 여기를 거쳐서 다시 입력하는 방식이고 요 소트 2를 보면
이제 텍스트를 일단 옵티 텍스트나 GA 텍스트를 공백으로 만든 다음에 셀프바스가 어 옵티 텍스트가 있고 셀프바스에서 셀프바스가 있을 때 일단 카운터 0으로 하나 기준값 만들어 주고 줄바꿈으로 끊어요. 줄바꿈으로 끊어서 이 줄바꿈으로 끊으면 전부 텍스트겠죠. 한 줄 한 줄씩 있는. 이 라인에 셀프바스가 있거나 샵이 없을 때 어 그러니까 이 라인을 또 포문을 돌리면 하나의 텍스트 하나하나예요. 하나하나 self vars 요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 텍스트가. 그래서 맨 처음에 스트링 패스일 때는 계속 돌리다가 스트링 마지막에 이제 셀프 파스 꺽쇠가 나오면 마지막이 그러면 스트링 패스가 true로 바뀌고 맨 처음엔 펄스예요. 근데 펄스 했을 때는 이 옵티바스 스트링에 계속 텍스트를 더해요. SE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셀프 바스 꺽쇠가 나오면 스트링 패스를 true로 바뀌면서 꺽쇠를 닫아 주는 거예요. 꺽쇠 닫고 나면 다시 스트링 펄스로 하고. 그죠? 텍스트가 마지막에 요거일 때만. 그죠? 아닐 때는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꺽쇠를 다시 요렇게 카운터해서 닫잖아요. 그러니까 요 숫자 요 마지막 글자일 때 카운터를 플러스해서 꺽쇠를 닫아요. 그죠? 그리고 패스로 바꾸고 패스일 때 마지막 현재 텍스트가 요거일 때는 패스가 펄스로 바뀌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계속 이 옵티바스 스트링에 더하다가 더하다가 그죠? 더하다가는 요거 요 부분이에요. 더하다가 뭐쯤에 펄스니까 더하다가 마지막 다섯 글자가 셀프 바스 꺽쇠일 경우 스트링에 이제 카운터만큼 처음에는 0이겠죠. 0 하고 꺽쇠 닫고 그다음에 플러스 1로 바뀌어요. 다음에 추가될 땐 1이 되겠죠. 그다음에 스트링 패스가 true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다음 글자는 텍스트가 꺽쇠가 아니죠. 이 텍스트가. 그죠? 꺽쇠일 때는 그러니까 꺽쇠를 넣었기 때문에 스트링 패스를 펄스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펄스로. 그죠? 그런데 꺽쇠가 아니면 또 더해요. 그러니까 펄스로 바뀌면 다시 요렇게 더하는 거예요. 꺽쇠로 바뀌면 컨티뉴해서 다시 넘어가 버려요. 여기를 안 타고. 그러니까 꺽쇠를 닫았으니까 원래 이제 하려면 요거를 꺽쇠를 포함 안 시키고 하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꺽쇠일 때 꺽쇠가 닫히고 나면 스트링 패스고 패스일 때 꺽쇠가 닫힌 게 다음 원래 이제 다음 글자가 이제 요거 올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 있든 여기까지 원래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원래 지금 숫자랑 꺽쇠가 올 거예요. 그죠? 다음 숫자랑 꺽쇠랑 이 텍스트에서. 근데 숫자가 왔으면 꺽쇠가 아닐 때는 컨티뉴 패스하고 다시 올라가서 꺽쇠가 나올 때까지 숫자가 뭐 10 매치든 1이든 0이든 20 매치든 99든 숫자는 패스하고 꺽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하지 않고 스트링 패스를 펄스로 바꿔요. 그죠? 그러면 다시 올라와 가지고 펄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 꺽쇠 다음에 텍스트를 또 더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그렇게 쭉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줄별로 돼 있으니까 줄별로 줄바꿈 넣어 주고 그죠? 이게 아닐 때는 그냥 라인에 줄바꿈 넣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GA 바스도 어 GA 바스는 왜 바꾸는 거죠? 이 옵티바스 이 GA 바스도 똑같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거잖아요. 셀프 바스 번호
재정렬하는 거나 GA 봐서도 똑같아요. 그냥 요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그죠? GA 스트링만 틀릴 뿐이죠. 똑같아요, 형식은. 근데 왜 똑같은 걸 왜 이렇게 넣어 놨죠? 똑같아요. 아무튼 텍스트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네요. 자, 여기까지. 아, 오랜만에 코드 보는 게 힘듭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변수 변환, 매도우선 아까 그 변수 변환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도 설명을 해 볼게요. 요거 변환도 설명 다 됐죠, 참. 설명 다 됐죠. 이거는 설명 안 됐네요, 변수 변환. 지금 설명된 게 요거 키값 재정렬. 요거는 이제 키값 재정렬은 똑같을 거고, 옵티바스 요거는 요 키값 재정렬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죠? 요런 형태로 패스하는 부분 똑같으니까 요거는 패스해도 되고, 지금 이제 요거 변수 우선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기 텍스트 가져와 가지고 그죠? 두 개 다 매수 전략, 매도 전략 텍스트 가져와서 여기를 거쳐 가지고 클리어한 다음에 다시 어펜드하는 형식이고, 여기를 보면 변수로 된 글자를 이제 셀프 파스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매수 전략, 매도 전략 스트링으로 일단 만들어 주고, 카운트는 1 부터 시작해요. 0은 딴 데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SV 버튼일 때는 이거는 이제 주식이나 해선 전략 탭이고, 아닐 때는 이제 코인 전략 탭이에요. 하나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바스에서 변수가 있을 경우, 변수가 없으면 안 해요. 그죠? 요것도 매도 전략에서 변수라는 글자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바스를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요것도 한 글자씩이에요. 한 글자씩. 근데 쭉 더하다가 마지막 값이 변수일 때만 스트링의 기존에서 마이너스 2 변수 글자 빼고 셀프 파스 카운터 꺽쇠 열고 꺽쇠 닫고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원래 1이니까. 그리고 나서 플러스 1 해주고, 또 텍스트 한 글자씩 쭉 더하다가 또 마지막에 변수일 때는 변수 글자 빼고 셀프 파스 다하고 이런 형태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탭이 이제 요거는 이제 조건 편집기예요. 자, 요 부분. 요거 변수 편집기, 범위 편집기, 조건 편집기 요 부분이에요. 이제 요거 다시 요렇게 둡시다. 자, 조건 편집기는 이제 별도 하나, 둘, 셋, 넷, 위젯이 8개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대로 되어 있고, 콤보박스 라인 에디터 버튼 2개, 그냥 콤보박스 라인 에디터 버튼 2개, 똑같이 콤보박스 라인 에디터 버튼 2개 요런 형태고, 콤보박스는 액티베이트가 있겠죠. 그죠? 요런 형태.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로딩하고 안에 있는 거 DB만 다르고, 동작할 때마다 여기에 출력하는 거 형태 똑같아요. 패스 로딩 부분도 똑같아요. 매수 로딩도 그죠? DB명만 틀릴 거고, 로딩해서 표시하는 거 저장도 DB명만 틀릴 거고, 요것도 매수 조건 로딩도 DB명만 틀릴 거고, 액티베이터는 같은 형식일 거고, 그죠? 매수 조건 로딩도 똑같아요. 자, 요거까지는 전부 패스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매수 조건 수, 여기 매수 조건 수, 매도 조건 수. 조건을 이제 몇 개를 가지고 매수 조건을 만들 거냐, 몇 개를 가지고 매도 조건을 만들 거냐예요. 최적화에서는 몇 번 실행할 거냐. 그거예요. 기본값이 1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그것도 이제 조건 최적화, 검증 조건 최적화 요렇게 세 개를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조건 최적화는 일반 그리드 최적화고, 검증 최적화는 이제 특정 구간을 검증 구간으로 바꿔서 하는 거고요. 교차 검증, 검증 구간을 여러 개로 바꿔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 보면 요것도 유사해요. 유사하고 뭐 백태 실행 중이면 실행 안 한 거고 엔진 구동 중이면 안 하는 거, 구동 안 되었으면 안 됐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면 다시 엔진창 보여주고 백태 중지해라고 하고, 중지 중일 경우는, 그리고 각종 값들 라인 에디터나 컴보 박스나 이런 값들 필요한 값들 불러와 가지고 쭉 실행하기 전에 백태 엔진으로 조건 최적화할 거라고 유형 보내주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백태 엔진 설명할 때 자세히 되겠죠. 그죠? 그리고 Q에 데이터 값들 미리 백큐에 넣어 두고 백네임도 넣어 주면서 이제 프로세스가 옵티마이즈 컨디션일 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실행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예제는 예제 버튼. 예제 글자만 다르겠죠. 여기도. 그죠? 간단하게 가서 보면 예제 글자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요것도 이제 예제마다 다 다르니까 요 부분이 없는, 이게 왜 다르냐면 이제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조건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특정 변수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요. 그런 다음 이제 요 조건 편집기용 위젯들도 별도로 리스트로 만들고요. 기본은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전력 탭 하나 설명이 끝났네요. 그 밑에는 이제 위치 값들은 제가 설명 안 하기로 했잖아요. 한 땀 한 땀 장인이 위치 다 따서 기록해 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면 3 부는 끝이 났습니다. 3 부는 이제 끝이 났고 보면 이제 다시 메인 윈도우로 가 보면 메인 윈도우 올리기가 참 겁나는데 딱 맞춰서 올려 볼게요. 더 이상 올리면 공개 안 돼야 될 게 공개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자, 어디 있나요? 자, 요까지. 자, 이 아이콘의 거 메인 윈도우의 거 테이블은 어 테이블을 안 하고 넘어왔죠. 테이블을 했나요? 테이블을 안 하고 넘어왔네요. 테이블은 간단한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테이블까지 할까요? 그 전략 연산은 했고 뭐 코인 쪽은 전략 탭 하나 했으니까 요거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안 해도 되거든요. 요거 하고 나중에 쭉쭉쭉 하면 되겠네요. 디알로그 설정도 약간 복잡하니까. 자, 요거까지 합시다. 오늘 테이블까지. 새 테이블은 보면 테이블이 이제 여기도 많네요. 그죠?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기본 창들이에요. 기본 창들. 요 기본 창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한 줄짜리도 테이블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근데 이제 이게 여기 테이블도 있고 요거 이제 반만 설명하면 돼요. 여기를 딱 줄을 꺼 놓은 이유가 뭐냐면 반은 주식용이고 반은 코인용이에요. 그래서 반만 설명하면 여기는 이름만 틀리고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중복되잖아요. 연도별 집계 이런 것들이. 그죠? 반만 설명하면 돼요. 반만. 자,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추가된 것들은 딴 데서 사용하는 것들, 상세 기록들, 요런 것들, 요것도 설명할까지 요까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 한 시간이 조금 안 된 것 같으니까 요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간단해요. 그냥 set 테이블 위젯해서 지금은 이제 ST 테이블이에요. 요거는 ST 탭. 전략 탭이라는 거죠. 그 기본 탭이라는 거죠. 그죠? 기본 탭 요거. 거기에 만들고 한 칸짜리 13 칸짜리 13 줄 한 줄 13 줄 한 줄 13 줄 15 줄 15 줄. 그거 요거예요.
한 줄 13줄, 한 줄 13줄, 15줄, 15줄. 그죠?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죠? TT, TD 거래 목록, T잔, 잔고 평가, 잔고 관심 종목 체결,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되는 게 이제 보시면 두 종류예요. 그죠? 1번 있고 2 번이 있어요. 하나만 이제 잔고만 2 번이 있고 나머지는 잔고 2 번은 뭐냐면 어 시장가 주문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잔고는 잔고 테이블의 0 번이 이름이거든요. 종목명 가져와 가지고 주식인지 해선인지 키움 증권일 때만 구분하고 주식이면 컬럼이 요렇게 되고 아니면 포지션이 들어가 있는 컬럼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돼 있고 해서는 버튼명이 코인은 버튼이 틀려요. 3 번, 1 번이잖아요. 그죠? 3 번이잖아요. 1 번은 같고 요거는 2 번이고 그래서 비슷한데 3 번을 가서 보면 3 번은 이제 어 KRW인지 그죠? 업비트인지 아닌지만 구별하는 거죠. 그 위에는 같아요. 바로 밑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더 카운터를 불러올 건데 거기에 있는 보유수랑 이 칼럼에 이 칼럼이 이제 잔고 테이블의 칼럼 리스트예요. 그 칼럼에 이제 보유수량의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에 테이블 위젯 인덱스랑 같으니까. 그래서 보유수량 인덱스의 텍스트를 가져오면 보유수량이 되고 현재가를 가져오면 현재가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할 때 시장가 매도 몇 주를 매도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띄워주고 예스일 때 주식일 때는 그 윈도우 줌 서버 큐로 트레이더로 보내라 하면서 매니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그게 아닐 때는 어 주식이 아닐 때는 해선이니까 이렇게 포지션을 확인을 해 가지고 주문을 셀롱을 할 건지 바이 숏을 할 건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포지션까지 가져와서 포지션하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매도 시장가 매도용이에요. 버튼 클릭. 3 번은. 자 1 번은 뭐냐면 1 번은 이제 그 쇼 디알로그라고 해서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다른 게 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창을 클릭하면 기업 정보가 뜨고 두 번째는 호가창, 세 번째는 실시간 차트까지 뜹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차트를 띄우는 게 요거 부분이고요. 그래서 스톡 일단 추르로 만들어 주고 포커스 위젯이 요런 어 테이블이 코인용 테이블일 경우 스톡이 아니라고 이렇게 바꿔 줍니다. 그리고 아이템 0 번을 가져오면 이름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라인 텍스트 3의 텍스트를 가져오면 라인 텍스트고 고거에 고게 이제 이 CT 라인 텍스트가 뭐냐면 차트, 차트의 평균값 틱스, 요 틱스 요걸 만약에 60 으로 바꿔 놓고 차트를 계속 클릭하면 평균값 틱스 60 으로 계속 계산해서 올라오거든요. 고거예요. 이 라인 텍스트가. 그래서 이게 T 카운터가 되는 거죠. 라인 텍스트가 빈 공간이면 30 그대로고 빈 공간이 아니면 라인 텍스트를 가져와서 인트로 바꾸는 게 이 T 카운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쇼 디알로그에서 이렇게 이름하고 T 카운터랑 서치 데이터, 날짜랑 칼럼마다 제가 칼럼의 번호마다 다르다 했잖아요. 뜨는 창이. 그래서 요거 4 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띄우기 전에 차트 이름, 코드 네임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해 주고 코드 구하기 위해서 D코드에서 가져오는 거고 D코드도 UI에 D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D코드에 네임이 있을 때는 불러오고 아닐 때는 네임은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서치 데이터는 어 여기 보면 스톡이 아닐 때는 바로 UTC에서 가져오면 되고 주식이 아닐 때는 그죠? 코인은 UTC 기준시가 하나 바뀌니까. 그게 아닐 때 키움 증권일 때는 현재 날짜, 오늘 날짜 불러오고 키움 증권 아닐 때는 나우 CME 시카고 기준 날짜 불러와서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쇼 디알로그 하면 쇼 디알로그가 좀 복잡해요. 쇼 디알로그 하면 제가 아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했잖아요. 요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UI가 있고 코드 또는 or name이 있고 T 카운터랑 요렇게 4개 날라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show 디알로그 가면 여기를 거쳐 가지고 셀프까지 넣어 줘요. 그죠? 그래서 UI가 붙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코인 펄스로 잡다가 디코드에 이 네임이 있으면 디코드에서 다시 가져오고 코드 밸류에 있으면 코드를 코드 or name으로 하고 이거 중복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랬을까요? 코인이 그게 아닐 때는 코인 추르니까 그죠? 고렇게 해서 가져와서 컬럼이 0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어 웹을 띄웠는데 기업 정보창 디알로그 웹 쇼 디알로그 웹에 보면 기업 정보창이랑 그 기업 웹창이랑 같이 띄우는 게 있어요. 코인이 아닐 때는 요렇게 하고 코인일 때는 디알로그 호가 코인은 이제 왜 기업 정보가 없어요. 크롤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그러니까 코인일 때는 호가 띄우는 거고요. 1 번일 때는 이제 아닐 때도 요거는 웹 코인이 아닐 때는 웹을 띄우고 일 때는 호가 무조건 호가는 띄우는데 1 번은 그죠? 코인이 아닐 때는 웹도 같이 띄워요. 요런 형태로. 그리고 4번 밑에일 때 3번 3 번이 이제 2번 3 번인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0 이에요. 두 번째가 1 이고 그 1은 호가 띄운다 했잖아요 제가.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 요렇게 차트까지 띄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 창이 있을 때는 그대로 놔두고 호가도 띄웁니다. 그러니까 상위 두 번째 마지막 칼럼이 있는 앞에 게 있으면 무조건 같이 다 띄워요. 고렇게 해서 되고 그게 아닐 때는 이게 칼럼이 아닐 때 아닐 때는 그냥 그 다 띄우네요 무조건. 차트까지. 아닐 때도 차트까지 다 띄우는 걸로 돼 있어요. 요렇게. 웹 띄우고 호가 띄우고 차트 띄우고 그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하고 요거 하나씩 보면 웹 웹 엔진 처음에 없으니까 엔진 만들어 주고 페이지 자바스크립트용 패스하기 위해서 큐 페이지 가져와 가지고 세트해 주고 그다음에 레이아웃 잡아 가지고 마진 없애고 웹 엔진 뷰 레이아웃에 넣어 가지고 웹 엔진 뷰가 어 안 열려 있을 때는 열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 이 두 개예요. 아 이 인포네요. 기업 정보창 안 열려 있을 때 기업 정보창 열고 웹인지 뷰어 있고 기본 정보창 두 개 다 있을 때 웹인지 뷰어 URL을 변경을 해요. 여기 보면 파이낸스 네이버 코드를 넣어 가지고 해당 종목으로 바꿉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 정보 웹 크롤링 큐로 웹 크롤링 프로세스로 기업 정보 웹 크롤링 해라고 이렇게 또 보내는 거예요. 호가창은 이제 호가 안 열려 있을 때 열고 호가창이 열려 있을 때는 푸드 호가 코드라 해서 이렇게 보내면 이제 요 함수가 알아서 가 봅시다. 푸드 호가 코드. 알아서 이제 호가 에이전트로도 보내고 그죠? 코인일 경우는 리시버로도 보내고 요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죠? 고렇게 요리 갔다가 디알로그 가고 호가, 웹, 호가 그리고 디알로그 차트. 차트도 여기 클릭할 때마다 요거 설정해 줍니다. 요렇게. 시간. 그죠? 그리고 차트 보이고 차트 프로세스가 살아 있을 때 차트 리얼일 때 요거 아까 설명했었죠. 리얼일 때 차트 클리어했다가 프로세스별로 보내고 리얼이 아닐 때는
차트 텍스트 읽어와 가지고 인디케이터 디테일까지 계산해서 그죠? 요 부분 아까 설명 안 했네요. 데이터가 인디케이터 디테일. 요게 이제 인디케이터 디테일은 뭐냐면 보시면 이게 이제 K 리스트예요. 우리가 지금 전력 연산해서 K 값으로 전력 연산을 했었잖아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인디케이터의 세부 설정 값을 밸류스로 해서 K를 해 가지고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죠? K 1, 2, 3, 4 쭉 요렇게 요 값을 가져오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이제 설정에서 전략의 인디케이터 값을 사용해서 불러오도록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차트에 있어요. 차트에 보면 팩터 설정에 보면 여기 있죠. 보조지표 설정 값을 책 사용하기 체크를 해제하면 좌측 설정 값으로 표시됩니다. 매수 전략이 설정된 보조지표 요거를 하면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서 주식 타임 프레임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분봉일 게 두 개 다 분봉일 때만 작동하죠. 그죠? 분봉 아닐 때는 그냥 K 리스트 리턴해 버려요. 난으로. 리턴해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체크박스가 요거예요. FT 체크박스 39번. 그게 되어 있을 때만 그게 아닐 때 란이면 이제 기본값 팩터 리스트의 라인 에디터의 텍스트 값들 요게 팩터 리스트가 요거예요. 요거 방금 보신 요 팩터 설정의 이 리스트 요거의 라인 에디터 값들이에요. 라인 에디터 값. 그러면 이 라인 에디터에 텍스트를 가져오면 K 리스트가 되고 어 그리고 K 리스트에서 점으로 구분해서 인트 할 건지 플로트 할 건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사용한다 했을 때 이제 주식 코인이 이제 이게 없고 요게 없으면 이제 키움증권 아니면 해외 선물이죠. 그래서 요게 키움증권용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코인 매수 전략을 가져와 가지고 코인바이나 코인옵티에서 전략이 있으면 그죠? 전략 가져오고 여기 원래 전략 연산 로딩하는 거랑 같아요. 변수값 가져와서 변수값을 스플릿해서 밭으로 그죠? 밭으로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전략하고 밭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전략하고 밭을. DB가 이제 여기 코인은 여기 되고 키움 증권일 때는 스톡 바이 혹은 퓨처 바이 해외 선물일 경우 그렇게 해서 전략을 불러와서 인디케이터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스가 이제 난이 아닐 경우 라인에서 샵이 없고 인디케이터가 있으면 인디케이터에 요걸 넣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셀프 바스를 또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인디케이터 언더바로 바꿔서 넣어 놨다가 인디 스트링이 있으면 인디케이터라고 선언해 주고 이 인디케이터는 이제 기본값 세팅에 있는 이 영역으로 되어 있는 거 기본값 가져와 가지고 요 리플레이스를 한 다음에 셀프 바스 언더바로 어 그러니까 바스 이제 난나일 경우 그죠? 이 바스 최저가 경우일 거예요. 최저가일 경우에요. 그죠? 바스를 란난 해 갖고 이제 그거를 컴파일해서 실행하면 요 값이 바뀌게 돼요. 그죠? 이걸 왜 그렇죠. 이 오류가 나니까 요것도 셀프 사용했으니까 오류가 나니까 요 컴파일 해서 EXE 하면 그래서 바꿔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 이 인디케이터 값이 변경이 되겠죠. 그럼 이 인디케이터 값을 밸류 값만 가져오면 키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키리스트를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아까 설명을 한번 안 했던 것 같아요. 요거 그러면 차트 호가 설명 다 됐네요. 이게 좀 깁니다. 이제는 빨리 넘어가겠죠.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도 리스트 하나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캘린더 있고
이제 집게창이에요. 요거 이렇게 열고 어 봅시다. 지금 어디 예 테이블이죠, 테이블. 요 집게창 요거 Alt T. Alt T 했을 때 달력. 여기 이제 달력 하나 있죠. 잠깐만요. 살짝만 요거 살짝만 이게 안 올리지네. 요 달력 하나 있죠. 그거 요거예요. 닫고 잠깐만요. 닫고 달력 요거 그 그 날짜는 오늘로 current day로 해 놓고 그다음에 캘린더 위젯에 current days, year, month 이거 왜 있는 거죠? today의 날에 연월일로 설정하라 이거예요, 오늘 날짜로. 그죠? 클릭을 하면 캘린더 클릭 S로 요렇게 요거 클릭하면 당일 거래내 거래 내역 불러오는 그거예요, 요게. 그리고 테이블 2개, 일 하나 한 줄짜리 19 줄짜리 그리고 월별 집계 요 버튼들 3개 그 버튼들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 1개 28 칸짜리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누르면 그래프가 표시되고 요거는 이제 일자별 그래프가 표시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죠? 여기도 표시돼요. 그 부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묶어 주고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네요. 자 그리고 라이브용 테이블이 또 있어요. 그죠? 여기 라이브용 테이블 3 개씩 하나에 3 개씩 들어가요, 테이블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에 3 개씩 어 마지막은 2 개네요. 백테는 2 개. 해선 라이브까지는 3 개, 백테는 테이블이 2 개예요. 그게 요렇게 돼요, 쭉. 그죠? 요건 테이블만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아까 라이브 탭을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이 테이블에 이제 요걸 넣는 거예요. 라이브 탭들을 쭉쭉쭉 요거 4 개를 넣어 두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넣어 두고 인덱스도 기록해 두고 인덱스는 나중에 이제 스크린샷 찍을 때 요 기준으로 주식 라이브 요청하면 이 인덱스로 바꾸고 나서 스크린샷 찍거든요. 고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버튼 설명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부터 버튼 설명해야 되죠. 간단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DB에서 아까 S로 넣었을 때는 주식, 키움증권이나 해외 선물일 때는 이제 DB가 다른 거고 거기에서 날짜 원래 캘린더에 있던 날짜 연월일 구에 와 가지고 이게 서치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코인일 때는 업비트일 때는 C 트레이드 리스트, 바이낸스 선물일 때는 C 트레이드 퓨처 거기에서 또 날짜 구해 오고 DB 리더에 리드 SQL을 해서 그 서치 데이터만큼의 체결 시간이 같은 거 그죠? 그 시간으로 시작하는 테이블은 위에 정해졌으니까 그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가 있으면 체결 시간으로 정렬한 다음에 테이블이 요거일 때는 이제 컬럼이 틀려요. 포지션 그러니까 바이낸스 선물이거나 해외 선물일 때는 이 포지셔닝 글자가 있고 없을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 주고 매수 금액하고 매도 금액 찍고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이 2 개여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요것만 불러오고 요거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 누적을 계산해야 돼요. 당일 실현성 평가를.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거 계산해서 데이터 프레임 2로 만들어 가지고 그죠? 2개 보내는 거예요, UI로. UI에 바로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이거 출력하는 거예요. 바로 출력. 보낼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클릭 4 번, 4 번이 이제 어 클릭 4 번을 이제 여기 목록에서 목록이 뜨잖아요. 목록을 누르면 차트를 뜨게 해 줘요. 그죠?
그게 요 클릭 4 번인데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봤으니까 쇼 디알로그 할 때 그냥 차트 데이터, 날짜, 그리고 이름, 텍스트, 티 카운트, 코드, 코드랑 텍스트 차트 창에 바꿔 주고 데이트도 차트 창에 바꿔 주고 그대로 쇼 디알로그에 이렇게 날리면 차트 읽어 와 줘요. 차트 큐로 보내면 차트 프로세스가 데이터 읽어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UI로 데이터를 보내면 차트에 표시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유틸리티 할 때 차트 프로세스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게 버튼은 다 같은 거고 그다음에 집게 버튼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 집게 버튼은 보면 이제 커맨드가 집게일 때 S일 때가 있고 C일 때가 있어요. 주식일 때가 있고 아닐 때. 그래서 이제 주식일 때는 킴 중간에 들어있으면 여기서 불러오고 아니면 해외 선물용 코인 같은 경우 요거는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 읽어 와 가지고 데이터 역순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마지막 날짜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별 집계, 월별 집계, 연도별 집계가 있는데 그전에 이제 데이터를 여기도 이제 데이터 이 컬럼이 두 개잖아요. 그 합계는 여기 미리 계산해요, 합계를. 합계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합계를 이렇게 미리 계산해요. 미리. 계산한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일별은 이제 일자로 인덱스를 일자로 바꾼 다음에 거래에서는 드랍시키고 거래에서는 기록 안 할 거기 때문에 일별은 그대로 원래 일별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보내면 되고요. 누적 상세라고. 월별은 이제 인덱스를 월 단위로 이렇게 바꿔요. 인덱스를 월별이라는 컬럼을 만들면서 인덱스에서 6자리 연월 6자리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DF2 DF 이거 왜 같은 DF2를 썼을까요? 아, DF가 있으니까. 그렇네요. 먼저 일이 하나 원래 집계형 먼저 하나 보내고 누적 집계형 그죠? 그다음에 똑같은 DF2를 썼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데 마지막 날짜, 연월의 마지막 날짜를 가져와 가지고 어 현재 연월 그죠? 현재 연월이고 연월의 마지막 날짜. 현재 연월의 인트가 연월의 마지막 날짜보다 같거나 클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월별 집계예요. 월별 집계. 그 연호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연호를 가져와서 라스트 현재 날짜가 라스트 날짜보다 같을 때까지 원수를 계속 빼놔요. 빼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빼면서 월에서 하나씩 빼면서 이제 이 연호랑과 같은 거 먼스가 그것만 이제 DF3로 묶어요. 그거를 이제 계속 넣어야겠 DF3만 가져와 가지고 DF3에 매수 금액, 매도 금액 그러니까 이 참 그 일별로 되어 있으니까 연월이라는 별도의 컬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날짜를 이 먼스를 계속 뺄 거예요. 이게 먼스에 보시면 다 돌고 나면 먼스의 네 자리가 4 부터 끝까지가 1 이면 89 빼고 그게 아니면 이제 플러스 1 하잖아요. 그죠? 이걸 왜 이렇게 해 놨어 이게 더 간단하니까 이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12 월이면 89를 더해야 돼요. 다음 월이 되려면. 그죠? 아 시 일 1 이면 1 그러니까 1 월이면 89를 빼야 12 월이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에요. 하나씩 빼가는 거니까.
그게 아닐 때는 현재가 만약에 12 월일 경우 1을 빼면 11이 되잖아요, 연월일에서. 연월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2025 10 이니까 마지막 4 자리 2개 인트가 1이 아니 1일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20 계속 까내려 가다가 20, 25, 01이 되면 이 먼스의 마지막 4 자리를 인트로 바꾸면 1이 돼요. 그죠? 그때만 89를 빼요. 그러면 20, 24, 12가 되는 거죠. 고렇게 해서 먼스를 계속 한 월씩 빼가면서 DF3라고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DF3는 일별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DF2에, 원래 DF2는 저기서 한번 넣었고 지금은 칼럼으로 해 가지고 이제 빈 데이터 프레임 상태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DF2에 맨 처음에 현재 먼스에 합친 걸 요렇게 저장하고, 다시 1 개월 빼 가지고 또 저장하고 쭉 하다 보면 라스트 먼스, 그죠? DB에 기록된 마지막 연원에 도착하면 이제 중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DF3가 월별 데이터가 다 집계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바로 누적 상세에 보내면 되고, 연도별 집계도 마찬가지. 이제 연이니까 4 자리만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4 자리를 끊어 가지고 계속해서 연은 그냥 계속 -1 하면 돼요. 그죠? -1 하면서 그 연도랑 같은 연도라는 컬럼 만들어 놓고 연도랑 같은 데이터 쭉 집계해 가지고 df2에 쓰면서 다 쓰고 나면 라스트 이어랑 같으면 나와 가지고 데이터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겠네요. 요 테이블. 여기도 이제 차트를 보여줘요. 차트가 이제 두 종류예요. 요거는 이제 11 번은 전체 차트를, 그러니까 트레이드 리스트를, 트레이드 퓨처 트레이드 리스트를 가져와 가지고 전체 차트를 요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쇼 디알로그 그래프로 해서 여기를 보내면 차트를 그려 줍니다.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디알로그 그래프는 별도의 디알로그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 보이도록 하고, 수익금 정렬, 손실금 정렬, 수익금 합계 만들고, 그죠? 그때는 누적적 합금은 이제 컨섬을 써요. 그죠? 합계도 이제 이평을 표시하기 위해서 20, 60, 120, 240, 480 요렇게 해 가지고 쭉 플롯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에 요것도 같아요. 이것도 이제 데이터 불러온 거 그대로 이제 위젯이 요거일 때는 이제 코인이고 아닐 때는 주식인 거고요. 위젯 아이템 정보는 아이템의 날짜. 자 보시면 연을 짓기는 여기 맨 처음에 일자잖아요. 그죠? 그게 요거예요. 일자 가져와 가지고, 일자에 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점 빼고 일자 가져와 가지고 DB 설정에 따라서 트레이드 리스트에서 DB 이름 정하고, 그 시간이 이 데이터랑 같이 출발하는 것들 이렇게 데이터로 가져와서 인덱스 스트링으로 정리한 다음에 똑같이 쇼 디알로그 그래프로 보내면 보내줍니다. 구분용 체계 시간은 이 데이터가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별, 월별, 연도별 다 집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6 자리일 경우가 있고, 이거는 월별이에요. 그리고 4 자리는 연도별이에요. 그게 아닐 때는 그냥 시분초가 다, 연월일 시분초가 다 있는 일자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인덱스를.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차트를 할 때 구분용 체결 시간이라고 이렇게 그게 숫자에 맞게끔 인덱스를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디프를 구분용 체결 시간이 같은 것만 정리해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차트가 그려지면 여기에 이제 월별로 차트를 그리면 월별로 이렇게 한 줄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클릭하면 월별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예요. 월별 데이터만. 그 해당 월에 대한 데이터. 그 위에 거를 클릭하면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 연도별 집계도 연도별 집계를 눌러서 연도별로 표시되면 위에는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지만 밑에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연도의 그래프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면 이제 테이블까지 완성이 됐네요. 자, 3분은 여기서 마치기 전에 아무튼 보면 이렇게 되고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이 되어 있고 지오메트리 설정하는 부분은 어차피 패스하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부 너무 길었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